고분자 연료전지용 촉매에서 그중에 에너지 촉매의 경우에 지지체로 사용되는 카본 블랙을 대체하고 그 대체 물질을 전처리했을 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은 연료전지에 대한 개요하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개요 그리고 연구, 이 일의 연구 범위, 실제 실험 내용, 결과, 요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개요 부분에서는 연료전지 일반에 대한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많을까 봐서 많이 다뤘는데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아니고 발전기라는 개념, 발전기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연료전지를 나누는 방식은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데 크게 고분자형, 인산, 용융탄산형, SFC, 알칼리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분자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인데 발전율이 좀 낮게 나왔는데 제가 40%에서 50% 정도 범위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에서 소형화 이익과 유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로는 분산 전원용이나 아니면 UPS나 긴급 전원 또는 사무실 빌딩 여기 빠졌는데 자동차용으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연료전지의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전기를 뽑아내는 부분은 이 MEA라는 부분입니다. 촉매하고 전해질막이 같이 합쳐되는 부분인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MEA에 붙어 있는 정적인 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히 보실 수 있고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 연료 공급부, 연료전지 스택 자체, 그리고 전력 변환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연료전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표에 나타내봤는데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까지 연료전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고분자 연료전지에서 촉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기금속이 백금을 기본 활성 물질로 하고 주로 카본의 감지를 시키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로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런 다양한 금속들이 얼로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하기는 활성금속에 추천되는 그 백금의 사이즈를 2에서 3나노미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에서는 메탈 로딩이 굉장히 많은데 20에서 60% 정도까지 촉매의 메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연료전지에서 이용되는 카본의 경우 현재 카본 블랙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캐노트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불칸 XC72라는 이 얘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불칸 경우에는 표면적이 그람당 250m 제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올려야 되는 메탈 로딩은 20에서 60%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촉매 시스템에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프락스 시스템의 경우에도 메탈 로딩이 2%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많은 로딩을 하면서 메탈 코드를 2에서 3나노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촉매를 만들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촉매를 만들 때 어떤 형상이 될지 최종 형상을 고려하고 촉매를 디자인한 다음에 실제로 그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촉매 디자인대로
디자인 파라미터대로 총매를 만들어서 실제 성능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총매를 만드는 매뉴얼을 쓸 수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일단 그 액티브 메탈 사이즈 자체는 2에서 3나노미터 정도로 이미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티브 메탈들이 2에서 3나노미터 정도 되는 애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속들 사이의 거리도 실제 반응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확인해보려 하고, 그리고 실제로 표면 반응이 대부분인데, 얼로이를 만들더라도 이 기금속이 PT나 루테늄 아니면 없으면 다른 메탈들이 들어갈 경우에 표면 토탈 벌커에서의 컨텐츠는 50도 50이 되더라도 실제 표면에서는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디자인 변수로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디자인은 우선 표면율이 비교적 큰 카본 블랙을 선정했습니다. 상용으로 나오는 캐전 블랙이라는 카본 블랙을 선정해서 이 경우에 케미컬 액티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표면적을 가지는 지지체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초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면 자체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실제로 단위진비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위에 디자인 변수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캐전 블랙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아까 불카의 경우에는 250 정도의 면적을 가지는 데 반해서 약 2배에서 3배 이상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리튬 아이온이나 알칼라인 배터리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연료전지에서 총매 지지체로는 아니지만 이 가스 디퓨전 레이어로도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전 블랙을 가지고서 다양한 표면적을 가지게 처리를 한 다음에 총매를 제조하게 되면 메탈 사이즈 조절이나 이 메탈 사이 거리 조정이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하고 이 모발러지 형상하고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인데, 이 캐전 블랙을 처리한 조건은 케미컬 액티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온도를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매를 만드는 조건은 전구체를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전구체를 이용해서 저온에서 웹 방식으로 리덕션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총매에 대한 분석은 표면적, 포화 사이즈나 포화 디스트리뷰션 경우에는 BT를 이용했고, 그리고 메탈 사이즈나 메탈 사이 거리는 XRD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메탈의 가스나 표면에서의 메탈 온도는 XPS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글셀을 테스트한 조건은 셀 온도는 60도, 그리고 수소, 산소 가습 조건은 65도, 100% 정도의 가습 조건이 되는 경우고, 에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온도 조건에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실제 온도 연료기 시스템에서 에어의 경우에는 워낙 유량이 많아서 그 온도를 높여서 공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실제 온도 조건에 굉장히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활성 면적은 50스퀘어미터였고, 연료의 이용률에 신경을 썼는데, 이용률 경우에는 80도 50, 에어를 썼을 경우에는 70, 40으로 이용률을 조절했고, 운전 조건은 대기압 조건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단 다양한 조건에서 700, 800, 900에서 처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좀 만족스럽지 않게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보이는데, 보면 마이크로파 쪽이 대부분이 줄어들고, 이 내조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조포화 경우하고 전체 볼륨에서 메조포화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촉매 지지체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활성금속을 올렸을 때의 특징을 보면 BT 표면적은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이 KB900 경우에는 좀 많이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고 표면적이 가장 넓었던 이 로우 머티리얼 경우에는 여전히 큰 표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사이즈는 그 레코멘드를 했던 2에서 3나노미터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지만 이 900 경우에 약간 더 메탈 사이즈가 크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체 표면적이 작은 관계로 이건 리전으로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활성금속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거의 19번인데 약간 더 넓기도 하고 근데 현재 성능으로 제공되는 불칸 위에 올라간 상용 촉매의 경우에는 약 5에서 6나노미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활성금속이 가지는 농도의 비를 보면은 대략 이 경우가 지금 문헌상에서 나타내는 경우인데 약 대부분이 PT가 루테인보다 약간 더 표면에서 양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든 촉매도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LCD를 봐서 이 백금이 실제로 화면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백금의 특성을 나타내는 피크들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루테늄 피크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 작은 피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능 촉매 정도랑 비슷하게 반응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XPS 결과인데 이 경우에 900 경우에 아까 표면 메탈 사이즈가 약간 컸는데 이 경우 바인딩 에너지가 약간 높을수록 메탈 사이즈는 작아진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대 정도가 생각보다 크긴 한데 결과랑 비교할 때는 전혀 엉뚱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T하고 루테늄 역시 추천하는 정도 조건을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과인데 이제 실제 만들어진 촉매를 이용해서 가해전지 생성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소하고 산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촉매는 0.3mg이 올라갔고 양쪽에 100금 기준으로 이용률은 무조건이고 상업에서 운전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대략 유사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값을 보면 0.7에서 500 정도, 0.6에서 1A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상용 촉매하고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유독 이 로우 머티리얼 경우에만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BT 결과하고 메탈 사이즈나 메탈 사이 거리에서 보면은 다른 애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우에 있었는데 메탈 사이 거리가 약간 더 넓었던 그런 샘플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전에 이 결과는 상용 촉매에 맞춰진 슬러리 조건이고 전극의 컴포지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진 촉매의 경우에는 그 표면적인 상용 촉매하고 차이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촉매에 대해서 적당한 옵티멈 슬러리 컴포지션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슬러리 조건을 변경했을 때 이 성능이 굉장한 눈에 띄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0.6V에 약
1.4A 이상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900 경우가 표면력이 제일 작아서 상용 촉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촉매에 그 슬러리 조건을 그대로 따랐을 경우하고 슬러리 조건을 변경시켰을 경우 승능의 첨가율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력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러니까 모팔레지가 가장 달랐던 경우는 슬러리 조건을 변경했을 때 승능의 변화 역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옵티멈 촉매 자체의 어떤 모팔레지뿐만 아니라 충분한 승능을 뽑기 위해서는 슬러리 조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조건에서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에어를 사용한 경우고, 계질기에서, 실제 시스템에서 계질기를 이용하고, 그리고 컴프레서는 에어 컴프레서를 이용할 경우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률은 이렇게 맞추었고요. 그때 공기하고 수소는 상황에서 늘어났을 때의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공기를 상황에서 운전할 때 약 0.6에서 1A 정도 연료전지 NE를 만드는 고사의 제품하고 비교할 때 비슷하든지 약간 더 높을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든 촉매의 경우에도 지금 슬러리 최적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봤을 때 아마도 상용 촉매하고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촉매를 제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적 옵티멈의 증거 조건을 찾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촉매의 성능은, 증거의 성능은 0.9배 약 1A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패턴 블랙을 촉매 슬러리로, 촉매 지지체로 불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력으로 대체가 됐고,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성능이 0.6에 700mAh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실제 운전 조건입니다. 에어가 건조한 운전 조건이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 시스템에서 이 촉매 디자인 변수를 제한하자면 활성금속의 크기는 2에서 2.5nm 정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탈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넓은데 이 이유는 실제로는 메탈 사이의 거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활성 메탈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슬러리 조건에서 촉매 증거계 성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 되더라도 성능이 특별히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PT가 약간 더 다른 제2금속보다 표면상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조건이 추천할 수 있는 촉매 디자인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